끝은 항상 불확실 앞에 놓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또 그 자체로서 절망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끝이다 싶을 때 삶은 언제나 바로 그 순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절망의 극치를 달렸던 에덴의 끝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한 정점의 끝에서도 또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도요, 언제나 새록새록한 그녀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저를 언제나 멋있게 포장해주는 그녀가 돌아왔다. 채은 씨 말에 저 동감해요. 아무리 끝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 순간에 뒤를 돌아보면 다시 시작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늘부터 제가 좀 말을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 볼게요. 오늘부터 끝이라고 쓰시고 곧이라고 읽으세요. 네. 괜찮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엔드라고 쓰시고 엔드라고 읽으세요. 자막 나가고 있죠? 네. 마지막 하나 더. 마지막이라고 쓰시고요. 막지 마. 라고 해석하시면 언제든지 긍정의 힘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박사님? 네, 맞습니다. 막지 마. 네, 막지 마. 예, 안녕하세요. 조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분들께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보면 네. 시계가 왜 둥근 줄 아세요? 시계가 긍정적이라고 둥근 것 같아요. 예쁘라고. 항상 시계는 끝에 갔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시작에 또 성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요, 오프닝은 끝나지만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여성의 리더로서 활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주는 우리 어떤 내용 얘기해볼까요?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채은 씨, 우리가 그녀가 돌아왔다 얼마나 됐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오늘로 61회째를 맞이합니다. 많이 한 거예요. 그렇네요. 네. 자, 20주 동안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봤는데요. 네. 여성들이 왜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봤는데 오늘은 그동안 배운 것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좀 마련했어요. 네. 그래요? 총 정리라고요? 네. 왜요? 그녀가 돌아왔다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조 박사님께 누가 연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철렁. 그건 아니고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 진행되는 직업학 개론을 끝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는 실전에 돌입할 예정이에요.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실전에 앞선 마지막 이론 수업입니다. 여성들이 왜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여성들에게 직업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네. 어떻게 직업의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녀가 돌아왔다 빵빵하게 총정리편을 마련한 겁니다. 네, 조 박사님 끝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현대사회로 진입을 하면서요, 여성의 평등을 대표하는 곳 어디인지 아세요? 어딜까요? 바로 고용평등 그리고 정치참여 비율에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독립과 또 사회적인 노동참여에 대한 여성의 의식이 많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더욱 많은 여성들이 평생 직업으로서의 일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또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직업. 과연 그녀들에게 직업이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실전에 앞선 도움닫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현대사회 얘기를 하니까요. 직업의 중요성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의 발달, 또 뭐 사회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노동의 성격이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 교육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필요성이 많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인적 자원 개발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박사님, 여성들에게 직업이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것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는 우리가 그냥 가사로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
네. 그냥 단순히 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집에서 뭐 빨래 좀 개, 뭐 청소 좀 해, 일 좀 해라고 하는 그 일. 실제로 보면 어찌 보면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 네. 취미와 일상적인 생활에 있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크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일로서 접근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이제 이 워크라고 하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용 관계를 통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일이라는 그렇죠. 것을 이제 정의를 내리고 네. 그것을 직업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100세 시대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맞아가지고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의 어찌 보면 이제 생애 주기가 좀 더 길게 나타나고 있는 네.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한 가지에 대한 가사로 일로만 끝낼 게 아니라 뭐 가계 생산 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자녀들의 이제 성장 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어찌 보면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직업에 필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우리가 경제적인 이제 독립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부모들이 이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부분을 떠나서 경제적으로 이제 독립을 하고 자아에 대한 성취, 그 다음에 실현, 그 다음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누구 엄마로서의 또는 자기 여성으로서 피해받았던 것을 보상 심리를 받고 싶어 하는 네. 이런 행동에서 직업이라는 게 새롭게 이제 재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직업이요. 말씀하신 대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일단 직업이 필요하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자아 실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근데 여성들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온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지금이야 뭐 여성들이 직업 갖는다 이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성들이 직업을 갖는다는 거 그렇게까지 이렇게 이슈가 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쵸. 우리 여성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직업학개론 그 첫 번째 시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 여성 직업의 변천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요. 네. 60년대부터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60년대. 아, 이거 이렇게 읽어야 되나? 식모시대. 이거는 좀 아픈 얘기거든요. 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네. 솔직히 썩 좋은 기분으로서 말씀드리고 좀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냥 대본 보고서 씁쓸해요. 그죠? 네. 꼭 왜 60년대 신모시대라는 말이 네. 붙었을까? 네.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떤 금정시대도 아니라.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남의 집의 고용에 대해서 어찌 보면 부엌 일을 했던 여성분들을 네, 이끌어서 식모라는 말을 썼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뭐 식모인이 했을 때 옛날에는 아무 끄림 게 없이 그냥 이야기를 했던 거지만 지금 솔직히 뭐 식모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건 엄청난 말이죠. 모욕. 그렇죠. 네. 지금 60년대 보면 대가족 시대에서 어쨌든 가족을 부양하고 보살피고 교육을 시켰던 여성분들이 이렇게 좀 안 좋게 표현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60년대 들어가면서 섬유가 이제 발달되게 되고 그다음에 재봉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커지게 되고 그다음에 가발 이러한 기능공들이 이제 발전이 됐던 부분에서 여성분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 됐고 우리가 흔히 말했던 이제 공무원, 대기업, 상사 쪽 이런 쪽으로도 인기가 좀 좋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70년대로 넘어가 볼까요? 70년대는 영자의 전성시대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실제로 이제 저도 확인했을 때 예전에 그 개그우먼 중에 이제 영자의 전성시대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오라이 하면서 버스 안에서 하는 버스 안에서 했던. 네. 근데 실제로 이 영자의 전성시대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고요. 네, 그렇죠. 이 영자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제 실제로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을 하면서 식모와 버스 안내양을 하면서 그다음에 유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이제 모습을 그렸던 영화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영자라고 하는 것은 그 불굴의 의지에 그리고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상을 대변하는 대명사죠. 그렇죠. 네. 그 인물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경제적으로는 중화학공업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무역 상사 쪽으로도 네. 이제 움직이게 되고 그 중에서 여성분들이 특히 사무 관리 쪽으로 네. 많이 진출하는 네. 이런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 좀 의아하긴 했는데요. 그 당시 때 이제 해외 진출이 좀 힘들어졌기 때문에 네. 여성들의 이제 여성 승무원, 이제 하늘의 꽃이라고 이제 네. 이야기했던 여성 승무원들이 그때부터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좀 더 이제 바라게 되는 인기 직업으로 구성하기 시작했죠. 70년대부터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자, 8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성 직업 신분 상승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이제 80년대 우리가 뭐 88 올림픽을 하기도 하면서 금융과 이제 산업이 이제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여성분들의 이제 사회 진출도 80년대부터 어찌 보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네.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은행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금융 쪽에 이제 좀 더 이제 부각이 되면서 직업들의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고요. 이때는 어찌 보면 이제 반도체도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다 보니 생산 제조 쪽에 어찌 보면 이제 근무할 수 있는 여성분들, 그다음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 생산에 의해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될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고 여성분들의 어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80년대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요. 자, 90년대로 넘어가 보니까요. 여성 상위 시대로 돼 버렸어요. 네. 그러게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그때 계기가 이제 IMF 시대에 어찌 보면 남성분들의 실직에 의해서 어찌 보면 이제 노동의 대체 인력들이죠. 배우자들이 또는 자녀들이 사회에 이제 나가게 되면서 부가적인 효과를 내게 됐고요.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여성분들이 좀 더 사회에서 이제 상위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네. 형태가 됐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이제 관점 중에 하나가 99년도에 이제 군 제대에 대한 가산점에 대한 폐지가 되면서 공무원 쪽으로도 여성분들의 사회적 진출이 급속도로 이제 올라갔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직업 변천사, 여성 직업 변천사 살펴봤는데요. 이제 2000년대, 21세기잖아요. 현대 사회 여성 직업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현대라고 했을 때 이제 지금이냐 아니면 네. 좀 더 왔을 때 이제 약간 21세기에 이제 맞이해서 여성분들의 이제 부분인데 실제로는 2000년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성행했던 커플 매니저가 이제 2000년도부터 이제 나오게 되면서 여성분들이 이제 보다 네, 사회에 진출하면서 꼭 교사, 공무원 아니더라도 사기업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영역이 커졌고요.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인테리어, 유학, 교육 쪽으로, 그다음에 회계사, 공무원 쪽으로도 이제 급속도로 많이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러한 특징을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보게 되면 특정 산업에서 여성 주종 산업에서 이제 남성 주종으로의 직업으로도 전환이 됐던 시그널로서의 우리가 부분으로서 특징을 하나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력에 대한 수준과 그다음에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열렸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네.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남성과 달리 이제 감성과 손재주가 좀 더 세밀하다 보니까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멀티 사무 능력이 좀 뛰어나서 여성분들을 이러한 사무 쪽으로 좀 집중시켰던 네. 일에 대한 특징이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여성 참가 활동률이 약 한 50%가 이제 넘어서게 되면서 조만간 지금까지 남성이 있었던 것을 이제 여성들이 이제 이루어져 나가는 시대의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성들이요. 이제 뭐 차별의 시대는 다 지났고요. 정말 동등하게, 평등하게 그렇게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현대 사회의 여성 직업 특징을 살펴봐도요. 예전에 얘기했던 여성 주종 직종, 남성 주종 직종 이런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네. 사실인데요. 남성들하고 비교했을 때요, 여성들이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뭐니 해도 제일 큰 게 바로 결혼으로 통한 출산과 네, 육아로 그랬죠. 인한 경력 단절로 오는 자기의 네. 소외감, 그다음에 조직으로서의 말 그대로 배제, 그다음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학력과 전문성에 대한 약화.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이제 가장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조직 내에서도 뭐 조직 개편이라든지 부서 이동을 통한 소외감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요소가 나타나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유리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핵심 부서로서의 진입이 불가하게 됨으로써 여성에 대한 고위 임원이라든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네. 부분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업무 난이도에 관련해서 어찌 보면 수준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이러한 평이한 직무로서의 부서 배치로서 이제 가결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에 대한 불안. 이건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좀 더 크게 나타나지 네.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과 출산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신성한 일인데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이 고용에 불안정이 오니까 그건 참 안타깝네요.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생각나요. 네. 여성들이 이 직업에 관해서 갖는 불안감에 육아와 출산, 뭐 결혼 이런 거 이걸 남자들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같이 해야죠. 다시 필름 돌려보세요. 제가 분명히 그 얘기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같이 부담해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성들이 그러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좀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현재 직업을 유지하고 계신 여성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의식을 조사해 본 결과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네. 그냥 꼭 자기 하던 일 방식 그대로 네. 하는 스타일이 이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숙지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로 직업을 선택하는 여성일 경우 이런 부분은 뭐냐면 직업 교육에 관련해서 좀 시간적 부분을 좀 투자를 해서 선택과 네.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더 기가 쏠깃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짧은 시간 대비 긴 투자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직업이라는 게 짧은 시간 내에 긴 시간 투자를 해서 결과를 받아내는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하고 마지막으로 여성분들도 직업에 대한 최종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쉽게 말하면 남성분들도 이 조직 내에서 내가 어디까지는 가겠다라고 명확하게 욕심을 내고 시작을 하는 반면에 여성분들은 내가 이거를 가지고 어디까지는 가겠다라기보다는 이 정도 기간 동안 내가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약간 좀 더 명확하게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게 조금 찔리거든요. 저도 재밌을까? 어떻게든 빨리 그냥 이거를 계속 이어가야지 이 생각만 하지 어디까지 가야겠다 이런 생각 하셨어요? 그런 거? 안 했죠. 그러니까요. 일단 하루하루 잘 못했죠. 버티자 이런 네. 생각인데 그 나의 직업 성공 가능성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조직 이제 산업 심리학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문성을 이제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로 좀 구분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수치화가 돼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제일 쉽게 하는 게 바로 임금 수준. 실제 임금 수준이 얼마냐라는 거 가지고 우리가 성공 가능성을 좀 체크 많이 하잖아요. 네. 얼마 받니? 연봉 얼마니? 이라는 눈에 보이는 숫자로. 그렇죠. 성공했네 이런 말 많이 하고 네. 두 번째 이제 조직 내외의 위치, 스테이터스 즉 뭐 직급이나 직책. 네. 그다음에 대내외 인지도. 이분이 어느 정도의 뭐 매스컴을 탄다든지 아니면 뉴스에 났다든지 네. 이제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 그래서 얼만큼 사람을 또 많이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고요. 주관적인 평가로 보면 이제 이거는 좀 측정할 수 없지만 일 과정에 관련해서 병행을 한 50% 이상 우리가 한 16시간 한다면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기가 이제 가정이라든지 일에 대한 조율을 잘한다면 성공했다라고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지수도 평균보다는 조금 수준보다 떨어질 수는 없고요. 네. 보통 상위로 좀 올라가는 게 나름대로 성공했던 스트레스 지수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러한 직업 종사자들의 감소 및 계승, 전환에 관련해서 교육의 필요성을 자기가 스스로 내가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것을 느꼈다면 그거는 또 다른 주관적인 성공의 잣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성공의 잣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또 하나 물어볼 거 생겼어요. 성공적인 그럼 직업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갖춰야 될 자세, 조건 뭐 네.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을 제가 다 대면할 수는 없지만 네. 스스로 나는 여성인데 네. 또는 남성의 차별적 대우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든지 차별적 대우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지를 이제 반드시 우리가 의식 변화를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도 분명하게 수명이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초, 중, 말에 관련해서 이 정도의 수명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직업의 로드맵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 네. 이러한 자세를 가지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공유의 자세라고 제가 좀 생소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여성분들이 이 직업 생활을 할 때 어찌 보면 지금 예전에는
내 거, 내 밥그릇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성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요거를 오픈시키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수용과 변화 리더로서의 능동적인 좀 자세로서 이제 우리가 좀 변화를 하면 네. 좀 더 좋은 긍정적인 자세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경제적 관점에서요, 여성의 직업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국민 절반이 사실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강화해 나가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는 그녀의 삶 매거진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회를 분석하는 이하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또 이제 마지막이니까 오늘 이제 안 나오세요? 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죠. 다시 나오시는 거군요. 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요즘 들어 자꾸 개그가 이렇게 되는 그러게요. 방송 분위기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지난 20주 동안의 내용을 들어보면서 여성들의 직업에 대한 아주 이 개괄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기자님께서도 저희와 함께 이렇게 방송 진행하시면서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뭐, 기자님의 입장에서 기자님의 직업이란 어떤 다고 인상을 생각하세요? 별로 못마땅하신가 봐요. 아니요, 되게 좋죠. 아, 네. 직업은 뭐 공통된 것 같은데 뭐 생활과 생존을 위한 수입원이자 그리고 기자 같은 경우는 사실 세상을 좀 바라보는 창문의 역할도 저한테는 해주는 것 같고요. 뭐 때로는 사실 직업에도 권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권태기가 와서 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데 그게 눈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약간 애인 같은 존재. 어머나. 느끼해. 같은 왜 저래? 네. 네. 자, 많은 여성 직업인들 정말 많이 만나보시잖아요. 왜 웃으세요? 왜 갑자기 애인이라고 말해 이렇게 얼굴도 빨개지시고. 네. 그 직업인들 만나보시면서 여성들의 직업을 갖는데 좀 문제가 되는 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여성들을 만나보면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을 만나보면 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사실 차별을 전혀 못 느꼈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부터 와 세상이 다르구나. 차별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이고, 네. 예를 들어서 스펙은 같은데 뭐 남자만 대기업 뭐 서류 전형에 통과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대기업 신입공채 결과를 보면 합격자 중에 여성이 20%도 안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눈을 낮춰서 중소기업에 가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에 이제 가는 경우도 많고요.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이제 많지 않다는 점도 이제 문제다 이렇게 네.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육아는 뭐 가사 육아는 여성들이 주도하거나 전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성을 좀 배려하는 기업이 이제 많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직장을 좀 선택을 할 때도 근무 환경을 좀 우선해서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 근무 환경이 이제 좋지 않은 기업들도 좋은 기업들도 많지 않고 또 여성도 많이 뽑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네. 거죠. 뭐 예전에는요 여성 대 여성의 경쟁, 남성 대 남성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성별에 상관없이 다 경쟁을 하고 또 함께 생활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할 때 또 더욱 더 신중해져야 될 텐데 여성들의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나요? 네, 뭐 사회 초년생이든 이제 전직을 생각하는 중장년이든 사실 직업을 딱 선택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네. 일인데요. 직업을 선택할 때 이제 기준을 크게 4가지를 꼽잖아요. 보통 이제 흥미와 적성에 맞느냐, 뭐 이런 걸 중요시하고 또 직업의 안정성, 그리고 소득은 얼마냐, 그리고 뭐 나중에 미래 전망은 또 어떠냐 이제 비전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건데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실 내가 결혼을 하고 또 육아를 하게 되면서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워낙에 이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게 어렵기 때문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떤
회사의 어떤 이제 간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임무를 담당하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기회로 만들어주는 일터 이런 곳이 이제 이런 걸 이제 기준으로 삼으면 네.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여대생 표현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여대생들이요? 예, 여대생들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진로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내가 원치도 않는 뭐 과를 선택해가지고 무관한 방향으로 그렇죠. 가서 다른 엉뚱한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고민들을 저희가 귀담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 그녀가 돌아왔다 함께 이렇게 방송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는 좀 없었으면 하는 게 사실 네.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뭐 이렇게 힘차게 준비하셨나요? 직업학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일까? 네. 자, 첫 번째, 돈이냐, 시간이냐. 우리 한번 이것도 선택해볼까요? 뭐 선택하시겠어요? 저는요, 네.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버는 걸 원해요. 누구나 다 물론 그렇지만요. 네. 그래도 꼭 둘 중에서 골라야 한다면. 시간을 고르겠어요. 네. 시간을 골라서 그 시간을 쪼개서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요. 박사님은요? 저도 시간입니다. 네. 기자님은요? 저도 시간입니다. 왜입니까? 사실 시간은 돈보다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세상에서는 네, 네, 네.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도 그렇죠, 가장 그렇죠. 중요한 게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따지면 돈보다 더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박사님. 시간. 예. 박사님, 왜 시간?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시간인데요. 네. 이제 지금 만약에 혹시나 취업을 못하신 여성이나 남성분이 있다면 네.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또 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당장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시간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시간이죠. 배불른 소리 했네요, 제가. 자, 우리 채연 씨는? 저는 시간. 시간. 네. 왜요? 근데 저도 박사님 말씀처럼 사실 처음에 직장 생활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든 빨리 돈 벌어서 돈 모으고 뭐 그러면서 좀 편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정작 봐야 할 것들을 못 보더라고요. 이제 살만하구나. 네, 조금 경력이 쌓였어요. 네네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네, 두 번째는 내가 홀로 하는 직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조직에 들어가느냐. 네. 예. 사실 혼자 할 때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 있고 네. 네. 또 여럿이 할 때 또 빛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개인 성향에 따라서 뭐 내성적이냐 뭐, 네, 뭐 네. 그런 성향에 따라서 다를 텐데 사실 홀로 일하는 분들은 경력이 좀 있고 좀 내공이 있는 분들이 홀로 일하는 경우들이 많고 네, 네. 사실 대부분은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혼자 프로젝트를 이끌어 간다고 해도 회사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 모두 혼자 하는 사례는 사실 없고 네, 뒤에서 네. 이제 서포트 해주는 그렇죠. 분들이 계시고요. 한 사람이 이제 키를 잡고 가되 이제 구성원들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빛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조직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박사님은 둘 중에 하나 저는 어떤? 조직입니다. 조직. 그래요? 그렇죠. 아, 왜요? 조직에서 어쨌든 혼자가 여러 명이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네. 결국은 혼자라고 뭐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지만 그분들 역시도 주위에 같이 또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아는 사람과 인적 네트워크 구성되면 그건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유상 또 무상으로서의 조직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이건 홀로라기보다는 직업 측면에서는 사회적 조직 내에서의 공동생활 이게 바로 네. 직업의 윤리죠. 그래서 그렇군요. 조직입니다. 네. 네. 채연 씨는? 저는 홀로요. 홀로예요? 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굉장히 제가 내성적입니다. 그래요? 이유 같지 않아. 저는 조직입니다. 조직 안에서의 사람들의 융화와 윤리법과 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정말 제대로 맛보고 나서 홀로 서고 싶어요. 예. 네네. 잘났어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자, 세 번째는 안정적이냐? 네. 아니다. 난 모험을 하겠다. 사실 부모님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그렇죠. 갖는 게 이제 최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네. 뭐 공무원, 공기업 이런 안정적인 좀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을 선호하는 분들이 또 계시고 사실 반면에 트렌드 시류를 타는 직업들은 또 부침이 있는 편이니까 좀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세상이 변하면 직업도 좀 많이 변하고요. 네. 레드오션에서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하기보다는 좀 블루오션에서 새로운 도전에 좀 감행하길 원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래요. 박사님?
네. 안정과 모험이요? 저는 무조건 모험입니다. 저도요. 그래요? 예. 네. 왜냐면 저도 뭐 어쨌든 공기업이든 여러 가지 이제 기관에 저도 합격을 하고 뭐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네. 실적으로 안정적인 것보다는 항상 모험적인 것을 도전하면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실질적으로 네. 안정을 또 추구하고 또 안정 속에서 또 다른 모험을 통해야지만 그 안정이 또 다른 좀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안정을 우리가 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새로운 것을 항상 받아들이는 모험입니다. 저는 모험이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했더라고요. 굉장히 생각이나 행동이나 네.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앞섰어요. 모든 직업에 대한 그때는 그런 직업의 이름조차도 없었던 걸 저 혼자 상상하고 막 이랬던 네. 것들이 이제 와서 활성화가 된 걸 보니까 나는 모험가의 체질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지금 모험하면 나 60 될라나? 100세 시대니까 이제 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긍정? 충분히 가능하죠. 네, 좋아요. 네.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나에게 맞는 직업 선택 기준점 살펴봤는데 이제 박사님 이걸 토대로 박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러한 이제 우리가 뭐 돈,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왜 돈과 시간을 가지고 하느냐. 결국은 시간이 투자가 되지 않으면 돈은 그다음 따라올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홀로와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앞서 뭐 유 기자님 또 말씀드리고 다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혼자라고 하지만 주위의 동료와 그다음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결국은 홀로라는 게 없고 그다음에 직업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은 조직 내에서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정과 모험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안정적인 거를 원했지만 새로운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모험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안정적인 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러한 네. 직업 세계에 우리는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공감하고 또 네. 새롭게 대비하는 게 굉장히 현명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나에게 맞는 직업 선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지금까지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만나본 여성들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의 직업을 선택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돌아왔다와 함께했던 여성들의 직업 현장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늘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다가 이 일이 내일인가? 라는 그런 고민이 들 때 계속 다른 일을 찾거나 다른 걸 배워서 제가 만족하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뛰어넘는 게 제가 제 일을 찾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 그런 게 바탕이 되어야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남보다 좀 많이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알아서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녀가 돌아왔다와 함께한 여성들의 목소리 잘 들어보셨나요? 과거와는 달리 성별 구분 없는 직업 세계가 펼쳐지면서 직업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알아가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 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여성 인력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의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은 출산이라는 것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제가 도태되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불안했었어요. 일과 가정의 이제 경계가 되게 모호해서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게 가장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안대리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아줌마니 아니면 그냥 누구 엄마니. 임원들이 남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관계에서도 상사가 여성 그 직원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일, 가정의 양립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아직까지 형성돼 있는 남성 중심의 사회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움츠러들기보다는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익히며 자신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지만 아이들 뭐 양육하고 또 기존에 하던 일을 또 오랫동안 못하고 집에 있다가 다시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미술심리 상담을 제가 경험했듯이 이렇게 접할 기회를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상담사를 좀 키워내는 게 저의 소명이라고 하면 소명입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여성 리더가 되면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팀원들을 리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120% 확 내놓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면서 이제 멘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 사회에서 내 몫을 해낼 수 있다라는 데서 자부심을 느끼고, 아이들 역시 또 세 딸들인데 이 딸들의 좋은 롤 모델인 엄마가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목적 의식 같은 것도 더 분명해졌고, 지금은 제 일에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롤 모델이 되고자 더 분발하고 있습니다. IBM의 전 회장 겸 CEO 루 거스너는 여성 인력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여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던 직업 세계에서 여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성들 또한 직업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며 당당히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앞서가는 여성들의 직업 이야기. 그녀가 돌아왔다는 앞으로도 직업 세계에서 무한한 활약상을 보여주는 그녀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녀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지금까지 쭉 편집된 영상들 보니까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성들이 다양한 직종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모습 참 뿌듯하고요, 또 자랑스럽기도 한데요. 앞으로 여성들이 직업 시장에서 더욱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망 직종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네. 자, 여대생들이 뽑은 2024년 유망 여성 직업들은 과연 어떤 직업인지 우리 기자님하고 박사님하고 하나씩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는요, 심리 상담가, 미술 치료사인데, 네. 이 기자님 어떤 직업인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현대인들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한두 가지 질병을 하나씩 갖고 있다고들 하잖아요. 네, 저도 약간 불안한 증세나 뭐 그런 게 나타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상담가, 미술치료사 같은 이제 정신건강 관련한 직업이 유망한 직업으로 꼽힌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살 관련해가지고 OECD 1위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성격, 적성, 뭐 진로, 뭐 이런 신체적 정서적 증상에 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좀 뭐 변화를 좀 모색하는 분들을 위해서 뭐 상담을 해주거나 심리 검사를 해주는 분들이 바로 이 직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 전망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 다른 직업과 비교해서는 임금이나 복리후생이 아직까지는 낮은 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규 고용과 고용 유지의 수준도 조금 낮은 편이고, 특히 이제 근무 시간이 평균에 비해서 조금 길다 그래요. 네. 불규칙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미술 치료사. 미술치료사도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내가 아프니까 이런 거나 해볼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예요. 그래요? 근데 이거 우리 조 박사님 이쪽으로 전문가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좀 많이 이게 선호한 1위로 나온 근본적인 이유를 저도 한번 쭉 보게 되면 이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상, 다음 대화담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보면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우리는 상담인데,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친구 이야기하는 거 참 잘 들어줘. 나 친구가 이야기할 때 보면 친구들이 호응을 하면서 맞다라는 이야기도 해줘. 그래서 나중에 나는 상담가가 되면 참 잘할 거야. 네. 라고 해서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렇다고 그게 이제 보면 그냥 이야기만 듣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심리치료도 마찬가지고 미술치료도 마찬가지지만 꼭 우리 같은 경우는 솔루션을 주려고 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꼭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상담과 심리와 미술 쪽에는 정답을 줄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거는 본인의 의사결정에 맡기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이러한 대화, 그다음에 공감, 소통의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적합돼 있는 분야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미술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미술학원을 보내고 A의 손동작, 집 모양, 그다음에 나무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이제 자녀와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여성 분야의 유망 직업으로서 1위로 올라왔지 않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로는요. 현재 없는 새로운 직업이 발생했다. 그렇죠. 뭐죠? 어찌 보면 여성분들한테는 큰 희소식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가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유망 직업의 2위 정도로 올라왔다는 것은 뭐냐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인더스트리 4.0 산업혁명이라는 거 제가 4차 혁명이라고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직업들이 20년 안에 그리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을 기준으로 그 학생들이 15년 후에는 약 60%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직업들로 구성이 되고 직업 생활에 영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직업 보고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얘기했던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머신러닝, 그다음에 딥러닝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생명공학부터 이 3D 프린팅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AI 이런 부분들까지도 항상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다. 여지를 두기 때문에 어찌 보면 특정 직업보다는 이거를 좀 열어놓은 직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IT 소프트웨어 개발자. 최근에 이제 세계에서 성공한 벤처 사업가 뭐 이런 회사들을 보면 상당수가 이 IT 뭐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이제 성공을 거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일은 사실 윈도우나 백신 프로그램처럼 이제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게 뭐 그냥 개발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조사나 수요 조사를 이제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기획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계를 해서 이제 개발까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이제 총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직업 특성상 사실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니까 불규칙적이고 마감 시한을 좀 지키는 일이에요. 저도 이제 마감을 지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지 압박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밤낮 뭐 주말 없이 일해야 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하는, 이제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일이고요. 평균 연봉은 뭐 천차만별이지만 뭐 고소득 3천만 원 이상 고소득 이제 직종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 이제 개발자들은 프리랜서로 독립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럴 때는 또 더 고소득을 올리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헬스 트레이너 또 식이요법 관리사가 있네요. 그래요. 뭐 건강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제 높아지고 있잖아요. 뭐 이게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건강을 위한 그 헬스 트레이너, 뭐 식이요법 관리사 이런 건강 관리 전문가들의 수요가 이제 굉장히 늘고 있고요. 이게 근육 단련부터 뭐 건강 유지를 위한 규칙적인 이제 운동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 것도 있고요. 뭐 체중 조절을 위해서 식이요법을 알려주는 뭐 이렇게 정보 제공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걸 전체를 총괄하는 건강관리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봉은 사실 아직까지는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일자리 전망은 굉장히 좋고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활발한데 그만큼 취업 경쟁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예, 아직까지 시간제 근무를 하거나 이제 계약직 근무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그 정규 고용이나 고용 유지 수준 부분에서는 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유망 직업은 수시로 변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들었어요. 직업 세계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면 나 개인이 경력 개발을 좀 거기에 대한 방법을 요령을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실제로 우리가 그 분야에 뛰어들고 아까 유망 직업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들어갈 때 실제로 그 이후 들어가고 나서 1년에서 3년 또 3년에서 7년 또 7년에서 10년, 10년 이후 이 자기의 경력이 이제 업이 됐을 때, 업그레이드 갔을 때 로드맵을 실질적으로 한번 그리고 가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3년, 5년 아니면 내가 들어갔으니까 이 직업은 오래 살아남아야 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 계속 한번 오랜만에 말씀드리지만 이 진로 계획서라고 진로 일기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진로지만 우리가 경력은 그 직업에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화시키는 로드맵을 좀 그리고 숙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일단은 그 직업은 유망하지만 그 산업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직업을 볼 때는 산업에 관련해서 좀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직업이라는 것은 그 직종을 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사 직종이라고 해서 자기의 직업군들이 모여있는 그 수요와 수명을 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노동시장을 좀 분석할 수 있는 네.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술 중심. 그 다음에 신교육,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 관련해가지고는 꾸준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발품을 좀 팔아셔야 돼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뭐 SNS라고 하지만 그것은 SNS지 하나의 매체예요, 매체. 네. 그러니까 자기의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직업은 아직까지는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자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 조직 내에서의 일자리에 대한 욕심은 조금 버리시는 게 경력 개발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네. 홀로냐 조직이냐라고 네. 했을 때 조직에서도 홀로로 갈 때에 이제 그 단계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직업 브랜드를 좀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경력 개발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2024년 여성 네. 유망 직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정부에서도 우리 여성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기관들 또 훈련 받을 수 있는 거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기관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 참 많이 하시네요. 그 준비 컨설턴트 뭐 이런 직업은 없나요? 세 번째 준비한 것은요. 네. 기자에게 묻는다. 이 기자님. 네. 여성 직업훈련기관 탑3입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첫 번째 훈련기관은 바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네. 부탁드릴게요. 여성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되는 여성 종합 취업 지원 기관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지자체가 여성 단체나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한 50여 곳 정도 되는데요. 네. 여기서는 여성들을 위한 직업 능력, 뭐 직무 능력 향상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직업 상담, 뭐 취업 알선, 취업 창업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직업 훈련이 꼭 아니더라도 뭐 재직자들을 위한 교육도 있고 뭐 일반 또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이제 문화 교육도 있으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사실 여성 인력개발센터 안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여기는 일반적으로는 세일센터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랑 네. 이제 고용노동부가 함께 이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타겟이 확실해요. 육아와 가사로 인해서 이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네. 이제 취업 관련한 지원을 이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일반적인 뭐 직업 상담부터 뭐 취업 알선, 뭐 취업과 창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도 하고요. 뭐 이런 것도예요. 뭐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가잖아요. 근데 네. 떨리잖아요. 네. 그럴 때 여기 있던 취업 설계사분들이 같이 동행을 해줘요. 면접 동행 서비스도 있고 뭐 그 센터별로는 그 일하시는 분들의 일가적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찬 지원 서비스 같은 것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예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여성과학기술인을 네. 지원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 이제 산하기관입니다. 여기는 뭐 여성과학기술을 위한 그 정책과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교육부터 뭐 훈련, 연수 사업을 이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여고생들을 위한 직업 탐색 이제 멘토링 교육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공계 여성 박사들 중에는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비정규직 여성 박사들을 위해서 해외 연수를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공계 여성들은 사실 경력 단절을 겪으면 다시 재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전문직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교육과 이제 전문적인 취업 연계도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여성인재 아카데미.
여기도 정부 국정 과제가 이제 미래 여성 이제 양성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일환으로 해서 2013년도에 문을 연 곳이에요. 여기는 그 유능한 여성 인력, 특히 이제 여성 중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조직에서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네. 있도록 하는 역량 강화 교육도 네.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네트워킹이 여성들이 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이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고위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네. 있는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직업훈련 기간 같은 경우 만족도에 대해서는 뭐 여성분들이니까 네. 새로 이제 일하기 위한 부분으로 정책으로 왔기 때문에 만족도는 한 80% 이상. 굉장히 또 높네요. 많게는 90%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교육기관에서 취업 알선이 목적이냐, 실질적으로 교육훈련 양성을 통해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배출하는 게 목적이냐, 네. 라는 거에 따라서 기관들에 대한 목표의식은 틀리게 되겠죠. 단지 그에 대해서 이제 교육생들의 만족도,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취업 목적으로 위해서 자기의 이런 직업 활동들을 이제 제재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교육훈련 같은 경우도 직업훈련 교육의 지금 인기 교육기관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 있는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네. 새로운 직업에 대한 교육 과정을 발굴하면 좀 더 좋은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 이거 비교 안 해볼 수 없는데 우리나라 수준이 여성 정책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여성 정책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 제도랑 뭐 같이 일맥상통할 수도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수준은 이제 거의 걸음마 단계라고 저는 솔직히 판단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각 나라마다 이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뭐 굉장히 오랜 자료에 대한 축적이 필요하고요. 네.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러한 선진국의 여성분들의 여성 지원 정책은 뭐 골자는 우리가 말하는 성평등, 성에 대한 평등, 차별에 대한 부분의 억제, 그다음에 일, 가정에 대한 양육에 대한 병행을 통한 여성들이 좀 더 자립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직업도로서의 지원책,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컸던 부분 중에 하나고 특히 경제활동과 인권보호가 이제 큰 지원 정책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취업에 너무 한정이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취업하고 나서의 노후 보장이라는 게 또 전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 솔직히 뒷단에서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여성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반드시 좀 급히 마련되고 좀 지원이 좀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성들의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성들이요 직업인으로서 당당히 사회와 마주하기 위해서 개선돼야 될 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기자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성들은 직종 분리 채용, 뭐 경력 단절, 유리천장 이런 좀 채용 단계에서부터 승진에 이르기까지 이제 커리어 전 과정에서 좀 장벽에 많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장벽을 좀 제거해주고 또 성차별적인 문화를 바꿔나가는 게 우리 사회가 좀 우선적으로 함께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직업 전문가로서 여성들에게 직업 선택의 기준점을 좀 제시해 주세요. 여성분들의 직업은 처음의 시작과 이제 또 다른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업은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과 그다음에 자아 실현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말 그대로 대체제가 보완과 대체제에 대한 부분보다는 자아 실현을 위한 그리고 이 직업이라는 게 소멸과 그다음에 생성과 융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시선을 가지지 마시고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을 통해서 직업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결과를 좀 바라보는 직업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하나 기자님, 조재현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역시도요, 직업에 대해서 총 정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론 학습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 어떤 내용이죠? 예습도 중요하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더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내일은 20주 동안 진행했던 내용 중에서 알아야 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성들이 가져야 할 직업 의식에서부터 취업 전략 등 아주 다양한 정보를 준비했으니까 복습하는 시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일 역시 특별한 그녀 함께합니다. 그래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내일도 기자님이 나오시나 봅니다. 네. 맞지요? 왜 그래요, 재현 씨? 우리 예고편을 좀 근사하게 해줘야지. 네. 자, 총정리 시간이니까 당연히 기자님 맞습니다. 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행 가려고 짐을 싸다 보면은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걸 넣어가지고 막상 그 여행 가방이 안 잠길 때가 있어요. 직업을 선택하고 또 경력을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이거는 하면 안 되나? 자꾸 고민만 하다 보면 결국에 제대로 된 직업을 얻기도 힘들고 또 경력을 개발하는 것, 직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 오히려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바로 선택과 집중이겠죠.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들, 다양한 정보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걸 선택을 하시고 집중을 하신다면 더 좋은 직업을 얻고 또 그 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한번 그 선택과 집중 제대로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직업이 이렇게 다양해지다 보니까요. 우리 어떤 직업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고민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기억을 끝끝내 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것, 갈림길의 이정표가 되는 그녀가 돌아왔다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아마 그 헛갈림의 무엇인지 아는 중심을 꽉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